해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남의 광남입니다. 해남이네요. 네, 김광남. 이거 없어도 들리시죠? 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 생방송 중이에요. 예, 저는 경기도 안양 평촌이 집입니다. 그래서 올 2월 1일부터 여기 센터장으로 와 있고요. 원래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 어촌디딜사업 이제 총괄조정과에서 인천부터 이쪽까지 자문하고 뭐 기본계획 심사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있다가 2월 1일자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센터장님도 이제 해남이 고향이지만 제가 사는 안양의 시장이 최대호라고 해남 사람이에요. 제 친구인데 그래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가 안양에 와 있으니까 내가 해남에 가 있겠다. 서로의 동네를 위해서 잘해보자. 그렇게 왔습니다. 보셨겠지만 해남은 이제 땅끝 거기서도 제가 있는 요 권역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도시 빈민들보다 훨씬 소득이나 삶의 질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촌 그동안 마을 만들기를 제가 옛날에 연대도에서 했을 때가 몇 년도죠? 2010년입니다. 2010년? 네. 그때 이제 연대도 할 때 갔었고 여러 군데 좀 다니다가 이제 그 뒤는 그만뒀는데 지금도 구시대가 많이 좀 오셨네요. 다시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센터장 와서 이제 마을 만들기 대화 모임을 지난달에 목포에서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촌 지역은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면 여기서 하자. 그래서 어촌에 대한 좀 소개도 하고 마을이 기다리는 여러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자원들.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외국인 근로자 주로 인도네시아 청년인데 한 50여 명 있고 그다음에 마을 청년들도 한 5, 60명 됩니다. 2세들이. 청년들이 있다는 건 앞으로 장래 먹을 거리가 있다는 거다. 미래소득. 그죠? 다 머리 굴려서 내려와 있는 거죠. 부모님한테.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니까 그렇게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외지에서 혹시 마을로 올 분들이 있으면 마을 청년들을 엮어서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이런 거 하면 여기는 100% 됩니다. 지역의 공간도 많고 소득 아이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소개도 드릴 겸 제가 이제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특강도 그래서 우리 김정현 선생님 말 만들기 1세대죠? 아니요. 1.5세대? 2세대? 우리 이근호 그때 이제 저희들 할 때 좀 했고 그 김정현 선생님을 제가 우리 1월달에 2월이죠? 2월에 일본 이제 아마초 섬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같이 좀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행사를 하고 저녁 식사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뭐 워크숍까지 하고 다 마치고 숙소는 따로 저희들이 그 땅끝 마을 리조트 거기 10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1인당 2만원 숙박 그다음에 내일 아침 1인당 10,000원 이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재미나게 좀 이따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촌에 대해서 뭐 걱정의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 어업 생산량을 보면은 연근의 어업은 늘어납니다. 연근의 어업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민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배나 이제 기술 이런 게 발달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해면 양식업도 늘어나죠. 근데 원양업도 조금 늘어났는데 내수면업은 이제 보통 홍천, 인제 이런 데 내수면업 있잖아요. 거기도 어민이 있습니다. 육지에도 어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줄어들고 이런 추세입니다. 연초된데. 그래서 어업 생산량은 이제 파란 거 보면 해면 양식업은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 완도에서만 전복양을 시작했는데 지금 웬만한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과잉 생산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가격 떨어지고 홈쇼핑에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건 이미 이제 접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홈쇼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조금 줄어듭니다. 이거는 어민들의 고령화 이런 게 이제 아마 원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양식업도 늘어나는 건 대개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 어가수가 줄어들죠. 조금씩 42,000에서 41,000, 4만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가 인구도 9만 명대에서 8만 3천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민이 어가 인구 수가 1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100만 명 이 정도 알고 있다는 물어보면 그죠?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뭐 어촌계수 이럴 때 가보면 각 지역이 많은데 대개 가짜 어민 어촌계도 많죠. 그는 이제 뭐 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하고 실제 거주 인구가 틀린 것처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좀 험한 일이니까 잘 안 오죠. 이런데 양식업 같은 거는 소득 보장되니까 오는데 일반 배 타고 이런 거는 잘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했냐? 수입이냐 뭐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게 어촌의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서 사실 이 전남 해안이나 충남 이런 쪽 연안에도 그 양식 이런 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수온도 점점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연안에 보면 강원도도 그렇지만 연안 쪽에 보면은 그 해초류 이렇게 잘 거의 없어져요. 백화 현상 나고 이러는 것들이 뭐 수온 변화도 있지만 농업이나 생활 하수나 농약 그다음에 이런 비료 이런 것들이 바로 비 오면 바로 연근의 바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업이 늘어나는 뭐 어촌신활력, 어촌유질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그런 게 할 게 아니라 연안의 생태계를 더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미래 어업과 어촌을 위한 필수적이고 급한 겁니다. 근데 배수부가 하는 일은 다 엉뚱한 데 하는 거죠. 배 아프다 그러니까 소화제만 주는 격에 지금은 어촌 정책은 그게 아니라 배 아픈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왜? 자기 동네 어떤 사람 얼마 따왔다는 공정만 내세우지 실제로 어촌 어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다. 국회 가서 이런 토론 많이 하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싫어하죠. 아무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구구조변화가 이 어촌도 피할 수 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촌에 사는 많은 가구들이 있지만 되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외야 어떻든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이외야 어떻든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요. 10집 중에 4집, 통계상으로는 4집인데 실제로 5집도 됩니다. 그죠? 이외야 어떻든 혼자 사는, 갔다가 돌아왔건 안 갔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거는 이런 인구 통계는 주택 정책이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종전처럼 30평대 아파트 저거에 소용없다는 거죠. 이제 그죠? 마찬가지로 어업정책, 농업정책, 도시정책도 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기술 중심으로 양식업 이런 거는 늘어나서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잡는 어업,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거죠. 뭐 농촌 어촌이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보러 농어촌을 오라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놈이 갑니까 거기를. 자기 자식들은 다 도시로 보내고 남들 보러 오라고 그러면 누가 와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마을 이런 것도 자기 자식들 보러 가라 그러지. 그 행안부나 이런 데서 자기 자식들 안 보내자 그러지. 자기 자식들은 안 하고 남들 보러 오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지원 정책 때문에 뭐 다른 지역의 청년마을에 하는 거 다가 있는 거지. 실제로 핵심은 청년마을의 가장 핵심은 그 지역이 어떻게 동화되고 그 지역이 파급 효과를 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죠. 사실상 그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뭐 어촌 패러다임이 이건 뭐 이제 해수부나 KMI에서 만든 자료인데 뭐
어촌 정책 1, 2, 3 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람 공간 환경을 대비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방치한 상태죠.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농업 생산이나 어업 생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기후변화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후변화 원인이다. 근데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결과예요. 결과. 사람들의 생활이나 산업정책의 잘못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기후변화지 기후변화가 원인은 아니다 말이죠. 중간 원인은 되지만 기후변화는 결과인데 전부 다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리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기후변화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뭐 가보면은 지속가능한 지표 우리 의제에서 가보면은 해수부나 다른 정부 부처에 가서는 평가지표 보면 웃기는 게 진짜 많죠. 그죠? 웃기는 게 진짜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넘어갈까요? 그래서 어촌 소멸 지수는 농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실. 근데 소멸, 농촌 소멸, 지역 소멸 이런 용어도 사실 일본에서 20년 전에 학자가 만들어낸 거를 또 베끼기 좋아하는 그 농촌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갖다 베껴다가 농촌 소멸, 지역 소멸 얘기했는데 사람이 늙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농촌 소멸이 아니라 농촌도 일본에 보면 농촌 소멸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연착륙 어차피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처럼 농촌 소멸이고 뭐고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가게 해자 이런 거를 내지 이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가는데 농촌의 약화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 하느님이 와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 이런데 그 농촌 편의점 만드는데 그런 도시 농촌에 일본에 가보면은 사실 소멸 얘기는 아니고 연착륙 천천히 늦추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되지 않게 막 이 소멸 대응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행안부에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도 뭐 또 100억씩 나눠주잖아요. 근데 가보면 그 원인을 해소할 거는 없고 원인 해소가 뭐예요? 사람들 뭐 출산율 높아지고 사람들 오게 하는 건데 그 원인은 없고 전부 다 뭐 시설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엉뚱한 시스템이 있는 다 이거 넘어가죠 뭐.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어촌 신한력 증진 사업은 어촌 뉴딜 정책을 처음부터 저는 반대하고 이제 해수부 심사하면서도 그 KBS 인터뷰 나와서도 많이 비판하고 그랬더니 저 미운 소리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리진 않다가 이제 21년에 잘렸죠. 그때는 이미 어촌 뉴딜 사업이 넘어가고 신한력 사업으로 넘어가고 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 버전을 바꾼 거야. 근데 급하게 바꾼 거죠. 정권 바뀌니까 이름을 이제 문패가리를 한 건데 뭐 그래서 조금 낫지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제생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어촌 신한력 사업이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 안전 기반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유형, 2유형, 3유형 있어요. 넘길까요? 1유형 신한력 사업은 1유형, 2유형, 3유형 있어요. 1유형은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데처럼 민자 유치를 100억 이상? 100억 이상 하는 데다가 뭐 총 200억인가 300억을 주는데요. 국가어항. 그러니까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리조트나 이런 걸 민간이 투자하면은 그 어항에다가 이제 뭐 300억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어항에 해당되는 거로서 이거는 뭐 강원도 전남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잘 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 이런 데가 몇 개 땄을 거예요. 2유형은 바로 요거 이제 먼저 3유형을 가면은 3유형은 50억씩 주는 거로서 주로 그 어촌의 생산 기반을 좀 안전하게 어업 기반을 안전하게 하는 거 방파제 안전시설 이런 걸 넣는 게 50억짜리로 이제 단순하게 하는 거고 2유형이 사실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펜대로 만들어놓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유형이에요. 이게 어촌의 실상 공동체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유형이다. 의도로는 공동체인 사람들이 어촌에 가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한 조직, 청년 조직에 가서 어쩌네 가서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뭐 사회 문제도 발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이론상으로 그러는데 농촌도 그렇고 어촌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이 가서 만만하게 이렇게 뭐 자 우리 부스트에 붙여갖고 이런 결과 뽑아낼 때가 아니란 말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 중에서 3M 돈 벌게 한 그거거든요. 제가 할 때는 그 포스트잇 안 붙이고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뭐. 우리 옛날에 마을 회의할 때는 뭐 그런 거 없었나요? 다 그런 거 거치면서 했는데 그런 거는 다 구식이고 퍼실리테이터 인증 있어야 뭐 이게 멋진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방법론의 일종이거든요. 그죠? 네. 아무튼 이용이 문제가 많아요.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시범구역을 한 강원도 뭐 있죠 거기 어디 이사하는 애들이 가서 안 돼 거기 이용이 저 우리 김하생이가 간데 어디 공? 네. 그다음에 또 공유와 창조가 있던 거제 어디 그죠? 오죽했으면 공유와 창조가 거기 버리고 저 밀양으로 갔어. 버리고 간 거야 그거는. 거기는 저기 사무국장 누가 그 친구 놔두고 간 거야. 기어서 강원도 거기 뭐가 돼요? 잘 안 되지. 김하상이 하는데도 잘 알아요 제가. 거기 뭐 사회적 경제만 맨날 하는데 어민들이 뭐 관심 없어요. 부자 동네야 거기. 그러니까 이 이론과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유용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해남 송어의 이용은 제가 이제 발표를 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하게 했는데 뭐 중간에 이게 막 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이용을 진짜로 끌려왔습니다. 딴 놈이 책임져라 해갖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용은 자 사회문제 해결인가 그게? 리빙랩 그죠? 이것도 어디서 저 외국 거 베껴다가 아유 리빙랩이 뭐야 그냥 그 사회문제 해결을 왜 여기다 갖다 붙여? 이거는 말문제 해결이야 그냥 용어도 그죠? 그 사회문제 해결은 니네가 해라고 내가 아우리한테 그랬다고. 그럼 무슨 여기다가 붙일 게 아니야 사회문제 해결. 이거는 말문제 해결이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해주면 뭐 자기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뭐 돈이 없어서 못했나 그동안 그렇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건 그죠?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사실 마을문제 해결 즉 예비계획서 뭐 전문가들이 기본계획 짜갖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1, 2년 동안 여러 가지 마을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를 실험을 거쳐서 핵심적인 걸 하나, 두 개, 세 개나 뭐 하나만 뽑아내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그걸 하자는 거야, 이게 이제 이형의 핵심입니다. 근데 모르는 업체들이 와서 전부 다 뭐 예비계획이란 말이 없어요, 신한역에는. 근데 예비계획이 어떻고 뭐 그 계획 짜서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줄 알고 이거 역량 강화 돌리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다 전국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거. 이게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게 아니야. 그냥 주민들하고 재미나게 놀면서 얘기하다가 문제점 찾아서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려면 뭐를 할 것인가 뽑아서 거기서 그러면 마을에서 이거 하나 하자. 아니면 능력 있으면 두 개 하자. 그게 핵심 과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요 사업을 해보고 4년 뒤에는 그동안 말의 링커 조직 공동체 발굴해서 넘겨주고 가는 건데 뭐 그게 뭐 이론은 쉬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뭐 마을 만들기 농어촌 지역 개발이고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역량 강화 문제가 나와요 이제. 역량 강화라는 거는 사회복지 쪽에서 인포스먼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거를 역량 강화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가려워서 마치 역량 강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식한 주민들을 교육 훈련을 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이 뭐 그게 아니단 말이야. 역량 그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인포스먼트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민들한테. 근데 지금까지 권한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주민 주도, 주민 참여라는 말은 하지만 전부 다 끼어 팔기잖아, 그죠? 그냥 형식상으로.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뭐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권한을 주고 다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촌 일이 심사할 때는
마을 총회를 거쳐라 반드시 그 기본 계획 이런 걸. 그래서 주민 투표에서 해결하라. 그런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장하고 주민, 어촌계하고 주민들이 몇 명 모여서 쪼글쪼글해서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사를 마을에 가보면 어민들이 와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 내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많아서 아무튼 이거는 소규모 어촌에다가 한 마을에다가 한 권역에다 100억씩 주는 사업입니다. 100억씩. 근데 이게 뭐 100억이 다 그 사업은 아니고 한 20억 정도는 앵커 조직 운영하는 4년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 등 사업이고 나머지에서 한 30%는 어촌 시설을 위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그거 하나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어촌 스테이션 같은 그 복지 뭐 생산 이런 기반 시설도 짓고 그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건 뭐 아우디에서 저는 폼으로 그러는 이게 어촌 신활력 사업의 유형인데 저런 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 보면 이제 송지면입니다. 해남군 송지면에 꽤 많이 지금 많이 줄었지만 5,681명이 살고 65세 인구는 2,295명. 그래서 80세 인구 지금 뭐 65세 인구 65세 애들이죠 뭐 그죠? 그래서 80은 먹어야 어느 정도 대접받아. 그래서 80세 인구를 일단 뽑아봤어요. 저만 어른 취급하려고 제가. 그래서 송지면에 42명, 42분이 살아요. 그래서 저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저희들이 개별 면담에서 그 신랑한테도 평생 얘기해보지 않은 얘기 이렇게 상담 들으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있는 데가 이쪽 송어마을인데 해수욕장이고 여기도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땅끝 마을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노화도 보길도 들어가는 그래서 땅끝 송어, 송종, 중리 이렇게 오는 길에 있는 마을이 저희들이 그 사업 권역입니다. 송어항 권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바다가 다 돈이고 부자들입니다. 바다가 다 돈이고 뭐 좋은 관광 공유 민간 공유 자원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살기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도 좋습니다. 옛날에 좋은 스승들을 다 유배 보냈잖아요. 윤선도부터 뭐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 문화 유전자도 뛰어나고 이 유전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바다 좋은 땅이 뒷받침하는 그 경제력까지 그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기관에서 그림은 잘 그립니다. 멋지게. 이게 뭐 이제 신한역 사업의 폼입니다. 이게 뭐 사업 추진 협의체에서 뭐 앵커 조직, 워킹 그룹, 링커 그룹 뭐 전국이 똑같아요. 이거죠. 넘겨요. 아무튼 우리 이렇게 5개 마을이 이제 생활할 겁니다. 그래서 어촌 신한역에는 1차 생활권, 2차 생활권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1차 생활권은 뭐 도보를 주로 다닐 수 있는 데를 묶어서 한 마을로만 안 해주고 좀 묶어서 파급 효과를 내게 하고 2차 생활권은 이런 파급 효과가 없는데 이제 가져올 때 그러니까 주로 면소재지, 읍소재지 이런 데까지 차량으로 갈 수 있는 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종선은 다 같은 구역이지만 또 조금 틀려요. 그래서 하여간 길을 따라서 구성된 되고 참 좋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넘겨볼까요? 자, 그럼 우리 마을에서 하는 그 사회혁신 프로그램, 그 마을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마을 주민들 수요 조사하고 자원 조사를 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냈더니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과일 생산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몸과 마음 건강 케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화 수요 기회가 좀 작다.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달라. 그다음에 기후 기초 기반을 조성하자. 관계인구 활성화, 마을 환경 보존, 마을 학교 살리기 이런 게 이제 맞춤형 사업으로 그 수요 조사나 자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저희들이 세부 사업명을 이제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특산물을 활용한 마을 음식 개발 및 경연대,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농어촌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할머니들이 모여서 참나 뭐 음식 만들기 자랑대회 이런 거래.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뭐 소비 촉진이긴 하지만 지금 다 인터넷으로 삽니다. 구매,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 해봐야 별로 안 되고 다 온라인 판매하는데 이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 건강 마을 갈등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대개 노인정 마을회관에 와서 주간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평생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말하지 안 했던 그런 사연들이 구술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몇 시간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전 처음 하는 얘기들. 그런 거를 풀어내면은 뭐 영양가가 원연한 것보다 훨씬 나은 마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 심리 치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거를 마을별로 돌리려고 그래요. 아까 애들은 빼고 80세 이상 어르신들만. 그래서 그거라고 그걸 1인당 한두 페이지에 가명으로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그 책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해 봄날에서 만든 책처럼 그런 거를 좀 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장수 식생활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을 하려합니다. 뭐 좋은 거 많이 드십니다. 사실 여기는 도시 것들보다 훨씬 잘 드시는데 그래도 다 음식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 전문가들 와서 설문 받으면서 인터뷰해가지고 주로 드시는 걸 체크해 보면은 약간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약은 뭐 드시는지 이런 거를 비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그 약은 뭐 드시는지 그거를 맞춤형 식단으로 해서 뭐 약간 컨설팅 말은 컨설팅인데 동네 음식 한번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마을 갈등 있습니다. 마음 건강은 그런데 마을 갈등이 한 마을이 김씨와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 마을이야. 그래서 같은 마을인데 이 종중 땅 때문에 갈라선 마을이 있어요. 벌써 오래된 세월인데 지금 자식놈들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도 갈라선 마을. 그래서 거기 전문가 그 갈등 치유 전문가 투입해서 마을 문 걸어 잠그고 합의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하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꼭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이장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화권역 문화 아카데미 있습니다. 아까 우리 토문제 보여주셨죠? 오다가 토문제 요 동네뿐은 아닌데 해남 출신의 소설가, 경찰 출신 소설가가 거기다 한옥 짓고 이제 그 문화부 지원받아서 그 문화예술인들 레지던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이 벌써 다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다 기회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와서 그들이 한 달 일주일 생활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감을 만들어서 놓고 가요. 다 무료로 오는 사람들이거든. 저기 돈 받고 지원받고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5개 마을에 그 사람들 강의 얘기 한 번씩 한다. 그럼 우리는 강의료만 조금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문화 아카데미를 하려고 그러고 또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 인재들 책도 쓴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서 여기서 이제 북토크 이런 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려고. 송암권역 장소 마케팅은 우리 동네 팔아먹기. 오늘 여러분도 이제 1차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1차로. 그래서 다음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한번 부르고 그다음에 그 생활 인구 하는 그 전주의 정수경 팀도 한번 부르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해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SNS 사진 영상전은 제가 그 제주도 하해양, 서귀포 하해양, 그다음에 통영 다랑 할 때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요 권역에 1년 동안 방문했다가 찍은 음식, 사람, 풍경 사진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 하는 분들은 그 언제 기간을 둬서 심사를 해서 1등은 100만 원, 2등은 50만 원, 3등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쫙. 근데 돈으로 안 주고 여기에
농특산물, 수산물을 살 교환권을 준다 이거죠. 예. 여기는 해남미소라는 해남군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매출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해보니까 잘 됩니다. 저거 멋진 사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아재들은 페이스북, 얼라들은 이제 그래서 유효공간 활용 오케이션 아까 말해보셨지만 민박집 게 많은데 그거는 아마 활용 가치가 많이 없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걸 활용한 청년마을 사업 보면은 행안부에서 무조건 돈 줍니다. 그거는 안 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따는 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때 제가 해수욕장이 여름 그 휴가철 한철 위에는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워낙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리조트 이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전남개발공사가 하던 호텔 리조트 디스크를 내가 주인 만나서 이건 애견 전용 리조트로 만들자. 그래야 돈 모은다. 개 무시하면 개 무시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개를 숭배해야 돈을 벌어요 마을도.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애견 플러스 청년 마을 하실 분 오세요. 그러면 마을 청년 엮어서 딱 기획서까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른 것까지 책임집니다. 그다음에 마을 환경 보전 깨끗하고 건강한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은 이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까 애들 가고 80 노인분들 다 생활 쓰레기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거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잡혀가는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이거 뭐 안 내면 붙여야 소용없어. 잡혀가는 영상 이거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홍보물 만들어서 그래서 태우지 마세요 하면 안 되고 다 쓰레기 봉투 우리가 1000만 원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 어? 그래서 같이 하자고 1년 내내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말학교 살리고 우리 아까 송호초등학교 학교 건물 좋잖아요. 근데 학생 수가 17명이요? 16, 뭐 요것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밥 주는 분까지 19이고 계속 이런데 도시학교랑 단순 비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도시에서 얻지 못하는 장점을 부각해야 된다. 1인 1특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또 한 명 채용했어요. 일본 가나가현 방송국에서 20년 일한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잘 못해. 여기 보조원을 채용했어 우리가. 사람은 필요 없는데 뭐 예산 남으니까 다 지역 인재 채용하는 거지 뭐. 지역 일자리 창출을. 그래서 채용했어요. 그래서 15일부터 근무시킬 건데 일본에서 20년 생활한 사람이야. 그래서 잘 됐다. 교장만 와서 송호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은 6학년 졸업할 때 JLPT 5급에서 6급 중에 하나는 따게 해야겠다. 이거 얼마나 좋아, 그지? 그거 투입하려고 그래. 다른 애 해주면 그거만 해라. 특별히 할 일 없어요, 여기 센터에서.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동화 작가, 종이모형 작가 이런 사람들 여기 예산을 올해 제가 다 세웠어요. 여기 뭐 강의비 30만원, 45만원 준다 안 와요, 누가, 그죠? 종전에는 없었는데 작년까지 왕복차비, 그다음에 숙박, 밥값하고 왕복차비 숙박은 돈을 못 주지만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 그때 강의비는 준다. 그래서 여기 뭐 5일이나 일주일 열흘도 줬다. 이거 와라 이거지. 가족 같이 와라. 혼자 오긴 뭐하잖아, 그지? 가족 같이 오면 다 가족 와이프는 뭐 그 강의 보조로 해서 돈 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다 지역으로 해서 다른 데를 해야 이거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해봐. 도시 애들이 어디 해? 저기 남해는 남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 활동이 뭔지 알아요? 요트야, 요트. 뭐 도시 애들이 어떻게 그래? 여기도 초등학교 애들이 앞에 그 보트 체험 있죠? 애들 10명 태우고 막 이거 하고 어제도 했어요. 그거 여기 생존 수영 이런 거. 어디서 해 그런 거, 그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한역 사업 예산으로 안 되면은 어차피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위 예산으로 거의 다 가요, 그죠? 그 건의해서
또 우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최고령 박지원 의원이 됐잖아. 81세. 노인네 뭐해. 돌아가시기 전에 저 애들 위해서 해야지. 그치? 그 정책으로 예산 쓸데없는 어촌 예산 세워주면 그런 거를 해야 온단 말이야. 도심이. 그죠? 그런 프로그램을 마을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올해 세워갖고 적은 예산이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는 마스터 플랜에 담아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떠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링크 조직이 육성되는데 이미 링크 조직이 있어. 여기 영어조합법이 잘 결성돼서 이것만 집중 육성하면 돼. 그죠? 근데 대개 지역에서 농촌이고 어촌이고 발 걸쳐놓고 마을사업 잘 되는 데 하나도 없어요. 100%인데 이거는 왜? 그동안 협동을 많이 해온 조직에다가 돈 벌려고 조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돈 벌려고 조합을 만들고 협동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발 걸쳐놓고. 그래서 한 명이 책임지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공동체 사업은 100%. 여기는 만들어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내려올 때 들린 거기 건물 새로 하나가 그거 전원되는데 이런 기계가 지금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복장이나 그 이제 생선 이런 거를 만들어낼 건데 이미 시장은 넓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 아는 사람들 다 섭외해서 시장 조사를 이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복장 이런 거가 미국 시장에 어떻게 수출할 수 있나 이런 거 그죠? 바이든 와이프한테 공짜로 하나 보내고 오바마한테 보내고 오바마 그 정책 보좌관 했던 사람을 저한테 맨날 뭐 메시지 보내요. 이게 4급 정책 저기 차관복급이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도 보낼 겁니다. 그래서 팔아먹어야 돼 외국에 그죠? 이미 국내는 생산 과잉이야. 국내는 과잉이야. 자, 링커 조직은 이제 돈 버는 거는 경제 링커 조직을 그렇게 육성할 거고 문화 링커가 저기 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인사들이 다 와서 별도로 돈을 안 줘도 저기는 이제 자체 프로그램이 많아서 우리가 조금 프로그램만 엮어주면 두 개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링커 조직에는 저희들이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서 워크숍 이런 거 하면서 왜 공동체 사업은 무조건 안 되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주지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앞으로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이 한 40-50명 되고 한국 청년 50명 되잖아. 다른 어촌마을과 달리 이 마을은 화요일 목요일 날 학교 체육관에서 배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접니다. 그날 가서 저도 아주 오랜만에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20대 20 갔다가 나중에 3대 2로 역전패했네. 얘네가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왜소하고 그렇지만 아주 잘해요. 난리 빼고. 그래서 청년 공동체도 육성하는 거 뭐 돈 얼마 들어가 음료수 치킨 피자 날라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매주는 못해도 한 달에 2번은 그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뭉치는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화합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해서 앞으로 마을에 2세들이 한 50명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키워서 저희들이 떠나더라도 이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론만 그렇지. 그죠? 네. 이게 어렵습니다. 다음. 그래서 해남군 송화권역 이제 우리가 이쪽에 있는데 그 땅끝에 가면은 그 땅끝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서해란 길입니다. 인천 쪽에서 와서 여기서 끝나는 서해란 길이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서 남파란 길이라고 해서 부산으로 해서 강원도로 올라간 남파란 길이 여기서 끝과 시작점입니다. 해남의 땅끝이.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인가 가서 한번 걸어갔다가 사진 찍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꿈을 실현하는 마지막 장소, 그 다음에 새 꿈을 꾸는 시작점,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렇죠? 그죠? 한반도 시작. 우리 바닷마을 다이어리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안 보셨나요, 아직? 아, 이거 일본 영화지만 참 좋은 영화입니다. 참 좋은 참 좋은 영화. 아버지가
바람둥이 아버지가 집 나간 지 오래돼서 애들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오는 세 자매가 있는데 이복 동생 여자애를 하나 만난 거야. 아버지. 그래서 우여곡절에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이런 바닷마을 다이어리처럼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 원래 지역민들하고 외국인도 좋고 다른 사람도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제가 페이스북에 매일 바닷마을 다이어리 하나씩 올립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기 청년마을이나 다른 사업으로 기회가 많이 있고 오면은 집도 내드리고 사업 아이템도 만들어드리고 계획서도 써드리고 돈까지 따줄 거야. 그죠? 오세요 꼭. 나이가 안 되네 나이가. 아니 보고 싶은데 나이가 안 돼. 이 집을 다 해? 전남은 45세까지 청년입니다. 나 45세야 이제. 그래서 오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로 여러분들 나이가. 언제든지 뭐 여기에 아니래도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시면은 뭐 식사 대접하고 숙소는 제공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좀더 가까워도 좋겠네. 아이고 얼마나 멀다. 멀어서 가치가 있어요 또 그죠? 네.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과 내일 재미나게 보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